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조홍재입니다. 이 치주 질환의 최종 단계에 가면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빼는 발치를 하게 되고, 오늘은 발치가 가기 이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관리, 어떠한 예방,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잇몸병이 생겼을 때 혹은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치료 방법들을 크게 6단계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치태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는 집이나 혹은 치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가 구강 위생 관리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스케일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치석 제거술을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잇몸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겠고, 네 번째 잇몸 수술, 다섯 번째는 발치, 이를 빼는 과정이죠. 여섯 번째 임플란트,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기초적인 바로 치태 조절입니다. 이 치태 조절은 내가 결국은 칫솔질을 어떻게 잘 하는지, 칫솔질뿐만이 아니라 치실이나 치간 칫솔 혹은 워터픽이라는 장치들을 얼마나 내가 잘 이용하는지가 결국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이런 칫솔질이라든지 아니면 잇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예전에 저희가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인 이 치태 조절을 잘 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이제 치석 제거술이 되겠죠.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집에서 칫솔질이랑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진짜 잘하는데 근데도 치석이 생겨요. 왜 그런 거죠?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심지어 치과 의사인 저도 치석이 당연히 생깁니다. 왜냐면 아무리 내가 입안에서 혼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칫솔질이 닿지 않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소홀히 해도 이런 치석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생기게 되면은 더 이상 집에서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구강 위생 용품으로는 제거가 안 되는 치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치과에 오셔서 치석을 제거하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꼭 제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저희가 스케일링 치석 제거에 관한 영상도 제가 예전에 촬영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잇몸 염증이 생겼을 때, 치주 질환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잇몸 치료라는 건데요. 제가 치과에서 제일 자주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는 잇몸 치료입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이제 친척 어르신들, 지인분들이 왔을 때 항상 권해드리는 치료도 이 잇몸 치료고요. 잇몸 치주 질환, 즉 잇몸병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이 치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잇몸 치료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환자분들 중에 잇몸 치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잇몸 치료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깊은 스케일링이다,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요. 치아가 있고 그 위에 잇몸이 있어요. 치석이 생기겠죠. 그 치석이 잇몸 위쪽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스케일링이라고 얘기하는 치석 제거술이 되겠고, 잇몸 안쪽에도 그런 치석이 생기면은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잇몸 안쪽에 있는 치석을 일반적인 스케일링 가지고는 그냥 제거하기는 쉽지도 않을 뿐더러 잇몸 안쪽에 깊은 곳까지 기구를 집어넣게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마취를 하고 조금 더 깊은 곳까지 치아 뿌리 주변에 있는 치석이나 염증 조직을 제거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잇몸 치료 또는 치근 활착술이 되겠습니다. 치석 제거나 아니면 잇몸 치료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치석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이 치석의 완벽한 제거가 우리가 치주 치료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치석이 치은 염증을 유발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석의 표면에는 세균이 있어요. 이 세균이 염증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세균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들이 이 치석의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 독성 물질들이 직접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잇몸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치석을, 그리고 치석 표면에 있는 치태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지 잇몸이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신 분들은 이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치태 조절 항상 잘 해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잇몸 위에 있는 치석 제거 스케일링 해주셔야 되고, 치주 질환이 조금 진행되신 분들은 잇몸 치료, 치주 활택술까지 진행이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웬만한 잇몸 염증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거나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치료가 완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런 관리적인 치료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잇몸 치료를 하고 나서도 치주염이 더 진행이 되어져 있거나 상태가 더 안 좋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치주 수술이라고 부르는 치료를 진행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치주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잇몸을 절개를 해서 잇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염증 조직을 깨끗이 긁어내거나 그런 치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잇몸 수술을 할 정도로 사실 잇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나서도 어떤 불편한 증상, 시리거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완벽하게 개선이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잇몸 치료까지 한 다음에 그래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 수술을 할지 아니면은 최종 단계인 우리가 발치를 할지를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를 통해 가지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긴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치태 조절이랑 스케일링, 치석 제거만 해서 더 이상 치주 질환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주 질환이 조금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잇몸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치주염이 생겼을 때 혹은 치주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고 또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잇몸에 대해서 관리도 잘 하시고 치료도 잘 받고 예방도 잘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면서 식사생활 잘 하시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